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급에 숨어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라. 세계에선 삼노기법과 함께하는 이상노 멘토의 진짜 수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소외감이 느껴지는 시장이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또 사람들이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었고, 자,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고 있을수록 한 번씩은 어려운 이웃을 통해, 그리고 조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여유를 가지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곳 같이 가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짧게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오늘 자 1982.09 영구예요. 영구 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0.06%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은 545.9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0.25%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은 또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 오늘 조금 급락이 나왔다, 그죠? 1098원 35전으로 8원 15전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다, 그죠? 하지만 코스피 어땠어요? 오늘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코스피 종목 480여 개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만큼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화됐던 게 바로 오늘 시장이었고, 오늘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빠졌지? 당연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런 입장 자체를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씁쓸합니다. 맞죠? 외국인은 상당히 좋겠죠.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한국을 딱 보자니 삼성전자를 조금 딱 올려놓으니까 자, 선물 지수가 확 올라가죠. 씁쓸하다, 그죠? 삼성그룹 안에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합병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때마다 지수가 변합니다. 자, 한편은 참 씁쓸한 그런 하루였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외국인이 어때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 기관이 375억 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기금과 투신권이에요. 투신권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연기금 또한 연속 이틀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권의 특징은 뭡니까? 연기금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밀접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자, 12월 달이 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당연히 수출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연기금의 이런 매수세 자체는 12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자,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게 맞겠고. 자, 그럼 투신권의 매수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개별주 장세,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투신권이 길게 매수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짧게 그리고 급하게 유럽계 한머니 같이 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의 투신권의 움직임을 본다면 중소형주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구나. 그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찾아내셔야겠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같이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실적적인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부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한마디로 삼성그룹을 위한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성그룹주 하나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삼성테크인 들고 계시다고요?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삼성그룹주 한 개라도 지금은 꼭 들고 계셔야만 이 시장에서 소외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종목이 삼성전자가 되든 삼성생명이 되면 더욱더 좋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제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이 37.9%로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자, SBS 컨텐츠 허브 7점 매도가 나타났죠. 매도를 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7.6%, 그리고 신세계인터내셔널 3.6%, 그리고 LG가 2.8%, 그리고 LF가 0.9%인데 자, 목표가를 하향하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매도된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누구 포트인지 몰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 포트죠. 자, 이런 시장에서 참 잘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종목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죠. 수익률은. 잘하고 있다, 그죠? 예,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칭찬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우선 한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 많이 빠졌어요. 왜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냐면 54,000원 갔다가 지금 49,700원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빠졌잖아요. 예, 우리가 샀던 거는 36,000원이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자, 밑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대가 나타나고 있고 작은 박수권이다, 그죠? 왜 작은 박수권이 될 수 있냐 하면 자, 하단에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관이었죠. 기관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밑꼬리가 달릴 때마다 자, 이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단기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 자체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수급에 한 번 더 손바뀜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다시 한 번 더 지금 박수권 상단을 뚫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에 목표가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네, 목표가를 1차적으로 55,000원까지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그대로 41,400원. 예, 빠진 것보다는 올라간다고 보고, 자,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목표가만 54,000원으로 수정을, 55,000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요거는 매도가 됐죠. 예,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뺀다고. 자, SBS 컨텐츠 허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 좋은 모습이다, 그죠? 참 이게 이렇기 때문에 수급을 꼭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게 기관의 수급이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기관이 지금 매수세가 어떻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기차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사실 맞죠. 이 종목이 앞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예, 뭐 알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포를 찾아야 되고 그 주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루에 3%가 빠지고 다음날 4%가 오르고 오늘 보니까 또 5% 빠졌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라고요? 주포가 빠져나갈 때, 주포가 많이 먹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팔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삽니까? 주포가 이상한 꼼수를 보일 때, 주포가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맥점 자리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 손바뀜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숟가락 얹어 놨습니다. 맞죠? 숟가락 얹어 놨고. 자, 이 종목 이제 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국전력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인데요. 예, 44,500원 오늘 0.5%가 올랐는데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고 지금 보유하고 있고. 속상하죠? 왜 속상합니까? 20%가 넘게 수익 났었는데 이제 뭐 보면 아시죠? 7%, 8% 이러니까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합니다. 속상하지만 왜 안 파느냐 하면 20%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던 종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그렇게 해서 같은 종목 아니고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냐 하면 자, 하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포였어요? 기관이 주포였어요. 그러니까 이날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많이 빠져나갔던 날이 있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수급.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는 이 기관의 매도세 자체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샀던 물량에 비해서는 지금 빠져나가는 것은 그냥 뭐 순조로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포가 빠져나갈 때는요, 저가에서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포가 빠져나갈 때는 고가 권역에서 분명히 팔고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저가 권역이죠. 그건 지금 팔고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눌림목을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20% 수익 보고 난 다음에 안 팔고 지금 이렇게 6%, 8%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유, 그래. 기관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지. 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가 권역에서 팔지 왜 또 저가 권역에서 팔까요? 맞죠? 고가 권역에서 팔지 왜 저가 권역에서 팔까? 이게 바로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에서는 매도가 아닙니다. 고가 권역에서 최대한 물량이 많이 떨어져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고 기간 바로 주포가 빠져나간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유,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발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저희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자,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요 숙제로 내드렸죠. 숙제 내드리고 난 다음에 뭐 올랐어요. 올랐고 뭐 만족할 만한 뭐 그런 수익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딱 보이시죠? 예, 누가 주포인지 보입니다. 자, 누가 주포입니까? 예, 누가 주포죠? 예, 기관입니다. 예, 어떻게 아시냐? 예, 뭐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자, 이렇게 딱 보면 뭐 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어때요? 매도했죠? 예? 뭐 단일 매수 들어왔잖아요. 단일 매수 들어왔잖아요. 고가 권역에서 샀어요, 안 샀어요? 샀잖아요. 샀죠? 그리고 저가에 팔았잖아요. 그 다시 또 샀어요. 사니까 주가 올라가네. 예, 그래요? 올라가요. 쉽죠?
이렇기 때문에 주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싸게 매가면서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가? 이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로 끼치지는 않을 것인가? 이 뉴스, 그리고 이 수급이 뭘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파는데, 누가 올라갈까 말까? 안 올라갈까? 걱정 많으시죠? 그렇게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주포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맞아요. 주포가 빠져나갈 때 팔면 돼요. 어디에서? 고가 권역에서 주포가 빠져나갈 때. 그때 같이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 없습니다. 사실. 맞죠? 아니면 포기하고 나갈 때 우리도 같이 팔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손절은 짧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수익은 크게 극대화가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잘나서 수익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맛있게 종목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같이 따라갈 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더라도 이 주포에 이 얘네들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주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종목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더욱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LG 같이 볼게요. LG 보실 건데요. LG. 자, 이거 방송하는 날마다 이게 빠지니까 속상해요. 맞죠? 예. LG가 7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7만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 방송하는 날 맞춰가 또다시 이래 또 빠지네요. 자, 언제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11월 20일이 이때였죠. 그때도 수익이 2.8%, 2.2%, 3% 했는데, 자, 어때요? 양봉, 이 무거운 LG라는 종목이 5%가 하루 만에 오르고, 그 다음날 또다시 또 올랐어요. 3% 올랐어요. 이게 참, 이게 해서 8%, 9%까지 일주일에 올랐었는데, 어떻게 또 이거 제가 방송하는 날인지 알고 또 이렇게 또 주가가 또 빠져 있네요. 참. 자,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LG. 자, 이것도 숙제 내드렸던 종목이죠. 자, 주포가 누구예요? 대충 보이죠? 대충 보입니다. 자, 손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사면서 또 주가 오르고, 또 파니까 또 주가 내리고, 또 다시 사니까 또 주가 오르고, 또 파니까 또 다시 주가 내리고. 자, 이거 올리려고 들어왔겠지는 않겠죠. 맞죠? 왜 이런 모습이 되냐 하면, 자, 앞서서도 한번 보세요. 이 대형주의 특징입니다. 이 큰 흐름 자체가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쉽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또다시 매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LG가 2014년 6월 달의 가치보다 지금의 가치 더 떨어졌나? 아닙니다. 자,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자, 그 사업자가 누굽니까? LG CNS죠. 예. 그런 간편결제 시장 자체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LG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LG를 그냥 LG전자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라는 바로 주포가 활동하고 있고 손바뀜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매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주포는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가 들어갔으면 여유를 가지시고 종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일주일에 9%가 올랐어요. 예. 다음 주에는 20% 넘겠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주포 자체가 사고 팔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자리에 맥점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활기차게 운동도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면서 지켜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오를 때
누가 올릴 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주포가 올릴 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포가 언제 올릴까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예. 주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뿐입니다. 그럼 언제 팝니까? 주포가 빠져나갈 때 팔면 돼요. 저가에서 이 가격이 깨지고 난 다음에 투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따라서 팔면 되는 거고, 고가 권역에서 매도에 대한 투매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도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즐겁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LF 같이 보겠습니다. 자, LF 같이 보겠습니다. LF 지금 0.9% 정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자, 저가 권역 이 자체가 정해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예, 이 종목도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가 권역에서 뭐 앞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요. 이게 저가 권역이라고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 분명히 저는 매수세가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릴 때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자, 얼마만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냐면, 자, 앞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때요? 예, 빠져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죠? 그리고 저가 권역에 다시 내려갈 때 빠져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강력한 매수세는 없었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이 매도세 뭡니까? 예. 조금 털고 나가자라는 부분이겠죠. 우리는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표가를 조금 더 하향시키겠습니다. 얼마로 하향시키냐면 34,500원으로 조금 낮출게요. 34,500원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상 또 그 의류 업종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고 종목도 뭐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종목을 많이 들고 가진 않아요. 네, 한두 종목 이렇게 하는데 지금 포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종목도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수익을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었다, 그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곧 이어서 본격적인 주포를 찾아라! 주포를 찾아보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포를 찾아라! 수급의 맥점이죠. 네, 주포를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포를 찾는 부분 두 가지 종목 할 건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크게 올랐죠? 삼성그룹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삼성생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팔이 좀 끌렸어요. 끌리면서 나갔는 부분이고. 자, 삼성생명. 자, 제가 대구 촌놈이라서. 자, 왜 그런데 주포를 찾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포를 찾아야 될까요? 주포를 찾는 이유는 주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뭡니까? 주포를 찾는 이유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기 위해서죠. 주식은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를 또 찾는 겁니다. 주포가 고가 권역에서 팔 때 우리도 따라서 팔면 되고, 저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매수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우리가 올립니까? 아니죠. 주포가 맛있게 올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좀 더 걱정 없이, 그리고 좀 더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없이 거기에 대한 맥점 자체를 잡아서 가기 위해서 한 가지 방향이 바로 이 주포를 찾는 부분이고, 그 주포를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도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생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 삼성생명이에요. 아유, 이 무거운 주식이 언제 이렇게 오늘 12만 7천 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이를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저도 몰랐어요. 저는 살 뿐이었어요. 자, 이게 맥점이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죠? 왜 어렵냐? 자,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뭐 블랙들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물량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제하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특수적인 관계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을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의 맥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겠죠? 맥점은. 자, 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런 종목이 이제 맥점을 잡기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맞죠? 항상 뭐 몇 주가 거래대가 되느냐 하면 9만 주, 8만 주, 9만 주, 20만 주, 30만 이러니까 사실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각 잡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부분도 많고 변동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뭐 하루에 2%, 1%, 2% 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자, 맥점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주봉과 월봉을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고가 권역 자체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뭐 안 왔는데 뭐 맞죠? 안 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살려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보면. 자, 일단 뭐 돌파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뭐 내려가는 부분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자, 요런 자리가 조금 보이죠. 어떤 자리냐면요. 자, 예,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인위적인 상승이죠. 왜 인위적인 상승입니까? 저항대가 다 상단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하단권역에서 갑자기 밑꼬리가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 없이 또 급등이 나타났어요. 예. 누군가는 이렇게 강제로 사지 않으면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서 항상 어때요? 네?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갑자기 투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갑자기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없죠. 하단 권역에서.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다시 거래량 붙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제였죠? 이게? 3월달, 4월달 되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0만 2천 원짜리고. 자, 지우고. 자,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다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맥점을 잡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혼자서 보면 상당히 헷갈려요. 하지만 맥점 잡는 자체가 바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개씩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보기를 통하셔서도 꼭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요 자리가 맞겠네요. 왜 이 자리가 맞냐 하면, 자, 어때요? 자, 고가 권역에서 꾸준히, 어때요? 오버히팅이 들어가다가도, 갑자기 이제 무너지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죠. 이 자리가. 자, 10만 2천 원 자리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2천 원 자리에서, 고가 권역이 치고 빠지는 날, 자, 어딥니까?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빠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빠지면서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주봉에서는 분명히 표시가 났는데 일봉으로 보니까 표시가 안 나요. 왜? 거래량이 크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 기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3월 6일, 3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3월 7일, 3월 17일도 있고 3월 6일. 자, 같이 볼게요. 네. 3월 6일, 3월 7일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험권역은 상당히 샀습니다. 자, 일단 투매가 나오는 자리에서 같이 팔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권역은 뭡니까? 얘네들은 주포가 아니죠. 네, 주포가 아니다. 네, 얘네들은 제외입니다. 자, 투신권이 많이 팔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조금 애매합니다. 맞죠? 3월 6일, 3월 7일이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자, 봐요. 그 전날까지 갑자기 샀다가 갑자기 많이 팔죠. 자, 수급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 맥점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죠. 자, 요 자리 3월 27일 날, 다시 한번 더 크게 튀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3월 27일 날 튀는데 밑에 외국인이 크게 들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샀는데, 자, 기관은 팔았죠. 보험권역 말고는 팔았습니다. 이 자리 돌파가 안 됐다, 그죠?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맞고 다시 한번 빠진. 자, 그럼 외국인에 대한 단일 매수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가권역에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하지만 고가권역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니죠. 다시 한번 더 또 튀네요. 자, 4월 10일 날 다시 한번 튀는데요. 4월 10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참 개인들을 꼬시기 쉬운 날입니다. 왜 개인들을 꼬시기 쉽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2014년 4월 10일 날 자, 10만 5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되고 개인은 팔았어요. 외국인은 45억치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은요, 58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출석했고요. 자, 보험 출석했습니다. 자, 투신 출석했고요. 은행 출석 안 했습니다. 연기금 출석했고, 사모펀드 출석했고, 국가 출석. 자, 기타 법인 내외국인 빠져나오고 다 출석했습니다. 개근상 줘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동업하면 된다, 안 된다? 양매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양매수도 모자라서 지금 몇 명이 같이 하려고 합니까? 1명, 2명, 3명, 4명, 자, 5, 6, 7. 자, 7개의 세력이 같이 하기 위해서 밥상에서 다 같이 앉아서 서로 이제 자, 고기 한 개 있는데 먹기 시작해요. 자,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자, 이 자리 양매수 안 되는 자리죠. 안 된다. 이 자리 다시 표시하고 안 됩니다. 안 돼. 자, 또다시 시간이 지났죠. 자, 돌파하지 못하고요. 자, 꾸준히 또 갑니다. 자, 여기에 물량이 한번 크게 대형 물량이 좀 나왔죠. 자, 시간이 자, 한번 돌파하네요. 언제? 자, 5월 16일인데요. 5월 16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걸로 보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물량이 상당히 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요 물량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수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6일. 자, 또 이게 좀 판이 또 커졌죠. 돌파는 분명히 나왔는데, 자, 개인이 얼마입니까? 216억 원 매도세. 자, 외국인은요, 3일 동안 샀는 물량이 얼마예요? 204억 원, 30억, 그리고 128억. 자, 도합하면 얼마예요? 330억이죠. 자, 규모로는 어때요? 맞죠? 가능갑다. 가능갑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매수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상로 전문가님, 지금 3일 동안 외국인이요, 3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양매수는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 우리는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볼게요. 기관이 22억치 샀는데 보험 들어와 있죠. 투신 들어와 있습니다. 사모펀드 국가까지 또다시 들어와 있어요. 안 됩니다. 양매수잖아요. 기관에서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자리 너무나 우리가 사고 싶은 자리입니다. 왜? 어때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바로 그 패턴. 와, 다음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급등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 막 근지근지거리죠. 아, 이 다음날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래요. 사면 안 됩니다. 왜? 양매수입니다. 양매수가 들어왔던 날이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봐요. 제가 사라 했잖아요. 사야 되는 날인데 참 이상우 전문가님 이게 사야 되는 날이었는데 자, 아닙니다. 우리의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양매수는 분명히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어차피 이날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2% 올랐어요. 예? 마음고생 그만큼 하면 2% 먹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2% 먹으러 안 들어가겠습니다. 단타 치셔서 좋으십니까? 안 좋아요. 2%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300억 들어왔다고? 아니에요. 자, 결국 봐요. 양매수 어떻게 돼요? 빠지죠? 외국인들 330억 들어왔죠? 그래도 빠지죠? 돈의 규모는 상관없다 그거죠.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양매수, 동업은 안 된다. 양매수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양매수는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또 시간이 지나요. 지지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양매수기 때문에. 자, 빠지죠. 봐요. 빠지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자, 6월 3일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또다시 64억 원 베팅했습니다. 자, 기간은 파란불이에요. 기간 안에 금융투자보험 팔았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이 항상 주포로 역할을 많이 하던 그 투신이 46억 원이 사졌어요. 은행, 연기금. 자, 원래 투신 들어오면 연기금 따라 들어오죠. 같이, 이 뭐 구경 났나 싶어가지고 옆에 구경 오는 거죠. 자, 옆에 숟가락 한 개 더 얹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 법인. 아이고, 참, 많다, 그죠? 많아요. 아닙니다. 맞죠? 외국인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또다시 양매수잖아요.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이 지금 이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 이 같은 가격대에서 33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64억 원이 들어왔어요. 33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안 팔고 또 64억 원을 또 더 쌌어요. 도합이 한 400억이 좀 넘어요. 이 종목에만. 근데 거기 또 같이 또 투신이 또 다시 또 들어왔는 거예요. 돈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같이 따라 들어와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얘들 투신이 이렇게 이만한 금액 40몇억 원씩 들어왔는데 내가 올리자니 어때요? 이대로 그냥 주가를 올리자니 투신이나 연기금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도합 지금 두 개 합쳐서 66억 원입니다. 자, 올리는데 66억 원 갑자기 고가에서 떨어진다. 외국인들은 타격을 입을까 안 입을까요? 안 입을 것 같습니까? 입습니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응? 양매수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양매수는 아닙니다. 자, 양매수였기 때문에 또다시 패스하겠습니다. 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자, 어때요? 자, 또다시 아이고, 양매수, 아이고, 참, 아깝네요. 이러죠, 이제. 자, 107,500원. 저가 얼마예요? 102,000원대였죠. 자, 4% 먹었네요. 저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갭 하락으로 한 번만에 쭉! 이 물리죠, 이게. 다 물리죠. 예? 이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했다고 따라 들어갔던 분들도 다 물립니다. 자, 이대로 그냥 또 주가가 어떻게 돼?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고가 권역에서 개인들도 따라 나왔으니까 또 손절시켜야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번 쭉 빼겠죠. 쭉 빠는지 안 빼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쭉 안 뺐네요. 네, 아유, 미안합니다. 쭉 빠질 줄 알았는데. 결국 봐요. 쭉 빠지죠. 10만 원대도 깼습니다.
99,800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에 사셨습니까? 107,000원 이럴 때 샀어요. 근데 이게 99,800원. 손질방 나가죠 이제. 못 버티잖아요. 버티실 수 있습니까? 예? 못 버티잖아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 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평선 20생명선 깨졌습니다. 60생명선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120선까지 깨졌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못 버티죠. 상 가격대에서는 N자형으로 다시 한 번 더 뜰까지 보이죠. 하지만 안 뜬다는 거,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시간이 지나죠. 자, 뺐죠. 얼마까지 빠집니까, 지금? 예. 98,000원. 네, 98,000원 이래요. 가격이. 많이 뺐다, 그죠? 자, 나쁘네요. 나빠요. 참, 나빠요. 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다 깨고 난 다음에 개인들, 우리들 어때요? 표정이. 망연자실합니다. 헐, 이러고 있어요. 요즘 말로 헐입니다. 다, 손 다 놨습니다. 아유, 삼성생명 이제 절대로 안 본다. 외국인들이 330억 원이나 사고, 그리고 투신이 60억 원 샀는데, 연기금도 같이 샀는데, 주가 빠지더라. 아유, 저거 안 올릴 건갑다. 안 산다. 아유, 진짜. 손절하고 나가야지. 그때부터 올렸습니다. 또다시. 언제예요? 7월 28일 날 또 크게 올렸습니다. 7월 25일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7월 28일 같이 또 들었습니다. 이 두 날.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참, 이게 참. 자,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날도 잘 없어요, 참. 정말 여러분 나중에 차트 보면서 검색식을 이용하시라도 한번 이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뭐냐 하면, 뭐가 신기하냐면 다 팔아요. 얘들도 팔죠. 기관 팔죠. 금융투자 팔죠. 보험 팔죠. 투신 팔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 법인, 내외국인 팔았습니다. 오직 외국인만 샀습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한 명이 변칙을 하더라도 살만도 한데 참 그만큼 이렇게 출석 체크 잘하던 애들이 어떻게 이날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다 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날 한 거죠. 그때는 연기금 60억씩 그래 들어오던 애들이 지금 5억 들어왔습니다. 은행 6천만 원 샀어요. 우리가 사도 6천만 원 사겠다 그죠? 6천만 원치 샀어요. 외국인은 어제 오늘 해서 얼마 샀습니까? 280억 원 또 샀습니다. 야, 얘들 정말 작정했어요. 맞죠? 작정했습니다.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4억 원 빠져나갔고 그 전날 28일 날 100억 원 또 빠져나갔어요. 자, 이날은 날이죠. 이제 고가 권역에 사면 되죠. 자, 깨지나요? 자, 다시 한번 뜨고 있습니다. 7월 31일. 8월 1일, 8월 4일 같이 볼게요. 어때요? 계속 사죠. 67억 원. 팔 때는 9억, 살 때는 60억, 살 때 50억. 또 삽니다. 계속 사요.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월 8일 날 갑자기 내려왔어요. 맞죠? 8월 8일 날 내려왔죠. 고가 권역이 샀다. 맞죠? 그리고 저가 권역으로 내려왔어요. 8월 8일 날 이제 팔면 된다. 그죠? 팔면 돼요. 누가 팔아야 돼요? 외국인이 팔아야 되죠. 누가 주포예요? 외국인이 주포입니다. 얼마 동안 돈을 넣어놨습니까? 지금 요 10만 2천 원짜리에서만 돈을 얼마 지금 넣어놨어요? 600억 가량이 들어와 있는 금액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팔고 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손해보고 600억치가 들어와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손해보고 팔고 나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8월 8일. 자, 8월 7일까지도 21억 원을 또 샀습니다. 자, 이 아이러니예요, 정말. 왜 8월 8일 날 또 왜 이렇게 팔까?
42억 원을 왜 팔까? 그 전날 이렇게 팔 것 같은지 그 전날 왜 샀을까?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그 많은 날 중에 왜 또 하필이면 8월 8일 날 또 그 가격대에 또 팔까? 참 신기하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월 11일, 13일, 14일 진행되는 주가 다시 오르죠. 자, 8월 11일 팔고 8월 12일, 13일 또 사요. 14일. 야, 얘들 참 외국인 판다고 또 팔았던 분들 어때요 지금? 아이고 합니다. 이렇게 팔고 다시 살 거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포가 왜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좀 더 속이기 위해서 돈을 누가 벌고 있다?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맞춰서 외국인 파니까 기관이 파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 팔고 그때부터가 시세의 시작인 것도 모르고 주포의 변화를 우리가 미리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꾸준히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3월 달부터 움직임 자체를 포착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종목 추천은 어차피 하루밖에 안 나가는 거지만 이렇게 추적은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겠습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제가 몇 달을 지금 지켜봤겠습니까? 6달 동안을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포착을 했던 거고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도 하셔야지만 수익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 어때요? 이렇게 올랐죠. 심지어 어떤 부분이냐면 자, 10월 20일이라고 23일. 자, 뉴스는 어떤 뉴스까지 나오냐면요.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10월 23일. 자, 어때요? 악재 뉴스가 막 나옵니다. 장밋빛 전망밖에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밑에 뭐 있습니까? 자, 삼성생명 뭐 자살보험금 담합했다. 그래 조사할 거다. 현장 조사 나간다. 안 좋은 뉴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매도수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지분 취득이라는 뉴스 나오면 또다시 올렸어요.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주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이기기 위해서 주포를 찾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강연의 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부터요. 30일 하루. 자, 그 금융의 메카 여의도 혼자 단독 강연회를 합니다. 자, 여의도역 2번 출구에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 11월 30일 오후 2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현장 접수고요. 주차 불가. 자, 샘플러스 콜센터 1577-7451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분 물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포가 궁금하십니까? 자, 공부하십시오. 강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